언제나 필승!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었고요.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날에도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 그 정도 때에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30일,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 업로드 날짜는 좀 상이할 수 있어요. 반도체 업황, 반등 이제 시작합니다. 반도체 시장, 반등 핵심 기업, SIC, 링, 하나머티리얼즈, TCK,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기업들이 뭐 엑시콘도 있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동진세미컴도 이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컴은 약간 7.8% 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9.39%, 그리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6.6%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G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돌아설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서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강점을 지닌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ISC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 패키징 기판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혜 정도가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공정에 비해서 후공정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와 동시에 뭐 DDR5라던가 혹은 인텔의 그런 새로운 CPU 상품이라던가, 특히 이 테스트 공정 같은 경우는 테스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소켓 부분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참고로 과거에도 DDR3에서 DDR4로 넘어올 때 ISC의 그런 매출 실적이 50% 이상 폭증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에도 이제 단가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참고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단가보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단가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S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그러니까 최종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파이널 테스트에서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소켓이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켓 맞아요. 반도체를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켓을 말하는 건데, 교체 주기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IS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가격 역시나 DDR5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꽤나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제가 지금 더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리콘 러버 소켓이에요. 참고로 이 반도체 소켓 같은 경우는 포고 소켓, 포고 소켓과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일단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IS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단 포고 소켓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나 혹은 그런 전력 손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특히 포거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면, 이 러버 소켓은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다량 생산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따라서 포고 타입이 일단은 그런 수명이 좀 길다는 점,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쓰인다면은 이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은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특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는 기판을 이어붙일 경우,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기판을 이어붙이면서 반도체에 대한 미세화라던가 혹은 전공정에 대한 기술 한계가 오면서 후공정을 통해서 면적을 넓힌다거나, 혹은 수직으로 쌓여 있었던 그런 반도체를 수평으로 쌓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쪽에서는 러버 타입의 소켓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만 기업들도 있고 일본 기업들도 있고 미국의 코어라는 기업도 있듯이 굉장히 경쟁사들이 많아요. 근데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ISG, 그 TSE 딱 두 개 기업, 특히 ISG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SG가 포고 타입의 소켓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포고 타입의 소켓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ISC가 이제 거의 독점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대략 5위 정도, 5등 정도의 그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보통 러버 소켓,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는 보통 포고 소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버 소켓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닮았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량 생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효율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소량 생산, 다품종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모품이기 때문에 대략 3개월마다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를 살펴드리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6,600억 정도, 6,600억 정도 됩니다. 실적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특히 2019년에 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실적이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ISG 같은 경우도 꽤나 좋은 그런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 영업이익률도 거의 25% 이상이에요.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30%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ROE 같은 경우도 15에서 작년 2019년 기준으로 2, 2020년 기준으로 3.68,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15.3,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약간 25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세, 수익에 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도 한쪽의 고객사에게 목숨 걸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의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ISC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퀄컴 이런 대다수의 그런 반도체 그런 설계라던가 혹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소켓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퀄컴, 인텔, 엔비디아, 삼성, SK하이닉스,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버 소켓,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소켓이 ISC가 독점이라고 해서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의 비중도 메모리 반도체 소켓 비율이 약간 40%, 메모리가 40%,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가 60%로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습니다. 매출처뿐만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매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역시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히 IS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소켓 러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DR5를 제가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투자 중인 엑시콘 같은 경우도 현재 대략 9% 이상 수익 중이죠. 엑시콘도 DDR5에 테스트 장비에서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IS 같은 경우 부품 쪽으로 부품 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DDR5 시장이 올해 들어서 급성장해요. 작년 대비해서도 5배 정도의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실적이 찍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DDR5형 테스터 소켓이라던가 대규모 패키징 소켓 등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ISC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면서 DDR5가 호환될 수 있는 CPU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
본격적으로 DDR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열릴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ISC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엑시콘도 저는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DR5뿐만 아니라 ISC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특히 빈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 확대,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처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도 속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필두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